안녕하세요, 한성입니다. 간만에 이렇게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크립토 얘기만 하고 개발 얘기만 하고 해서 제 원래 채널에서 얘기 듣던 분들은 볼 컨텐츠가 없어진 것 같아서 하나 좀 찍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요즘은 아니죠. 한 몇 달 됐죠. 도파민 중독 얘기를 많이들 했어요. 한참 도파민이 중독돼서 사람들이 계속 스낵 컨텐츠 뭐 쇼츠 같은 거 본다, 그런 표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도파민이 아니라 이 진통제 아닐까? 이게 페인킬러가 아닐까? 현실이 괴로운데 그 괴로움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벗어날 수 있거든요. 제가 유튜브 프리미엄 뭐 사람마다 쓰는 가격이 좀 다르지만 한 12,000원, 14,000원 하잖아요, 한 달에. 그러면은 유튜브를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루에 3시간씩 본다라고 하면은 한 달에 90시간을 보는 거고, 90시간에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받는데 14,000원 정도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너무 저렴한 거죠. 저는 사실 지금 시대가 온갖 형태의 진통제로 범벅된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모두가 다 진통제에 취해 있는 거죠. 고통은 느끼는데 그 고통을 무마시켜줄 재미있는 걸로 계속 그 아픔을 중화시켜요. 가령 청년층은 대부분 뭐 취업이 고통이든지 아니면 미래가 고통이죠.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이런 풍요로운 시절은 없었지만 동시에 이렇게까지 짝을 만들고 결혼하기 힘든 시절은 없었잖아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거는 뭔가 잘못됐는데 이게 맞나? 우리 DNA에 기록되어 있는 거랑은 다른 삶으로 휩쓸려 가고 있는데 그냥 재미난 걸 보면서 잊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진짜로 고민해야 되는 것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걷는 거를 좋아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걷는 거요. 컨텐츠가 없는 상황에 일부러 놓이면은 내가 잊고 있었던 그런 고통들이 찾아오거든요. 내가 원래 했었어야 되는 생각들이, 원래 해결해야 되는 내 삶의 질문들이 재밌는 게 사라져요. 그때서부터 보여요.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죠.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정말 100% 몰입해서 했던 날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 대부분은 진통제처럼 무슨 환자가 링거 꽂고 있는 것처럼 모니터 하나로는 음악을 켜놓던지 뭐 유튜브를 켜놓던지 트위치를 켜놓던지 뭔가 노이즈를 계속 들으면서 그러면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을 견뎌낸 거죠. 전 그런 면에서 커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린 원래 피로감을 느끼면 자야 되는데 깨어나려고 좀 더 나은 컨디션으로 일을 하려고 아침부터 밥도 안 먹고 아메리카노부터 들이키는 게 대부분 직장인이 그렇잖아요. 그 유튜브에 보면은 만화 같은 거 보면은 현대인의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해 놓은 그런 영상들이 있죠. 생쥐가 쳇바퀴처럼 계속 일하고 또 물건 사고 또 일하고 그걸 보면서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내 자신일 거라고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진통제 꽂고서 살고 있는 거죠. 아주 저렴한 진통제. 그 진통제로도 안 되면 이제 다른 진통제도 꽂죠. 넷플릭스도 꽂고 디즈니 플러스도 꽂고 쿠팡 플레이도 꽂고 다 꽂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인생에서 진짜 우리가 추구할 만한 재미나 행복은 아니잖아요. 분명 더 나은 걸 할 수 있는데 근데 재밌게도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 좀 다른가 라는 점에서 그들도 별반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들도 다 유튜브 보고 다 남들 뭐 하는지 보면서 다 모니터링하기 바쁘죠. 그렇게 다들 재미라는 도파민으로 약간 인생에서 진짜로 해야 되는 고민들은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있어서 진짜로 해야 되는 고민들이라는 게 전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전 이런 신념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열의를 갖고서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이미 비전을 잃어버린 상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눈앞에 보물이 있으면 그 보물을 캐려고 애쓰죠. 모두가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눈앞에 보물이 있는데도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다? 그거는 보물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이 사업을 성공시키면은
얻어낼 게 많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망친다? 그냥 하기 싫어서 뭐 노래도 들어야 되고 뭐 유튜브도 켜놔야 되고 뭐 또 해놔야 되고 가끔씩 뭐 동기부여도 봐야 되고 그건 애초에 별로 가망 없는 일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내가 그것이 되리라고 믿고 있다면은 그게 정말로 내 삶을 바꿔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전심으로 사람은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는 애초부터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 뭔가 잘못된 상태를 저는 느끼는 걸 좋아해요. 그런 괴로움을 느끼는 걸 좋아해요. 위기의식이 느끼는 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미래가 불안하다. 앞으로 뭘 해서 뭘 해먹고 살지가 걱정된다. 근데 그 걱정이나 괴로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내가 체감하고 있다는 건 되게 좋은 시그널인데, 왜냐면 그걸 체감을 했으니까 내가 그만큼 더 성장할 수 있거든요. 다른 뭔가를 시도하던지 아니면 기존의 시스템에서 뭔가 말로 표현하긴 힘든 문제점들을 발견했으니까 그런 변화에 대한 요구가 생기는 건데, 사람은. 근데 그 불쾌한 감정을 없애려고 자꾸 놀려고 해요. 술을 마시려고 하고 뭐 친구들이랑 맨날 똑같은 얘기 하면서 뭐 해먹고 살지 레퍼토리도 바뀌지 않고 십수년 내내 똑같은 얘기만 하는 사람 천지 사방에 깔려있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기분이 좋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가 본질적인 문제를 이제야 고통을 느끼면서 마주했는데 그 고통에서 나를 구원시켜 줄 수 있는 건 바로 고통인데, 그 고통 속에서 이제야 딱 실체를 마주했는데 그 실체를 보는 게 아니라 너무 괴롭고 막막해, 일단 맛있는 것 좀 먹고 생각하자, 일단 유튜브 좀 봐야겠다, 일단 노래 좀 들어야겠다. 저는 괴로움을 느낀다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재미가 없는 상태로, 정확히 말하면 재미가 없는 상태가 내가 하는 일과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이 재미가 없다. 그래서 뭔가 그 시간을 때워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애초부터 그 상태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애초부터. 왜냐면 세상에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도 하루 종일 재밌게 몰입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시대가 값싼 페인킬러, 진통제에 중독된 사회가 아닌가 싶어요. 가장 본질적인 질문들은 하지 못하게 하고 하등 쓸모없는 논란들과 문제들로만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거죠. 누가 무슨 말 했다더라, 누가 뭘 잘못했다더라. 사실 그들의 잘못이 나하고는 큰 관련 없거든요. 당장 내 문제도 해결하기 벅찬데, 내 삶의 문제도 해결하기 벅찬데, 전 그런 면에서
진통제로서 컨텐츠를 사용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되게 슬픈 일이에요. 괴로움을 느껴야 변화가 일어나고, 괴로움을 느껴야 사람이 성장을 해요. 예전에 제 친구가 얘기해 준 건데, 제가 남녀공학을 나왔어요. 근데 굉장히 좀 나빴죠. 나쁜 행동 중에 하나가, 제 친구들이 한 여하구를, 좀 뚱뚱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뚱뚱한 친구를 되게 놀렸어요. 근데 저도 좀 나빴던 게, 저는 그때 놀리진 않았는데 그냥 그 친구들이 놀리는 모습을 옆에서 그냥 방관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나쁜 놈이죠. 근데 나중에 그 여자애랑, 좀 뚱뚱했던 그 여자애랑 친했던 친구가, 남자인 친구가 저한테 알려줬어요. 걔가 그때 엄청 그게 괴로웠나봐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잘못했다는 걸 옹호하는 건 아닌데,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저는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때 내가 마주한 현실을 그냥 날 것 그대로 마주하는 것만큼이나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이야 제가 이렇게 화면에, 카메라에서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뭐 강의도 찍고 하는 게 어색하지 않은데, 제가 예전에 양악수술을 하기 전에는 그 사람들의 눈빛이 참 아팠어요. 왜냐면은 좌우가 엄청 달랐거든요. 지금도 다르지만 비대칭도 굉장히 심했고, 그리고 웃으면 더 심해졌어요. 이게 턱이 이렇게 휘고 또 앞으로 나와서 약간 좀 기괴했죠.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괴로웠고, 놀림도 많이 당했고 그랬는데, 그걸 그냥 마주하고 이걸 고쳐야겠다, 수술밖에 답이 없다. 그래서 30살쯤에 수술했어요. 괜히 늦은 나이죠. 그때 수술을 결심하게 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냥 헤쳐나갈 길이다. 만약에 제가 그런 놀림 당하고 그러는데 세상 모두를 미워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설령 미워한다고 한들 바뀌는 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바뀌잖아요. 내가 그들을 미워한들 뭐가 바뀌겠어요. 그런 면에서 혹시라도 도피를 위해서 지금 뭔가 계속 재미난 것들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면 한 번쯤 본질적인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길이 진짜 맞나?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맞나? 이거 진짜 맞는 길인가? 제가 봤을 땐 아닌 것 같아요. 아닐 거예요, 아마도. 더 멋지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요즘이야 무슨 먼치킨 캐릭터들이 나와서 소설에서 아무 노력도 없이 이 세계로 가서 용사로 막 용도 잡고 공주도 구하는 얘기가 나오지. 인간이 성장할 때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는 아이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여전히 아이의 마음으로 남아있는 거죠. 내가 새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현실을 눈 뜨고 정면으로 마주 봐야죠. 전 그래서 그 마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도망치지 말고 그냥 마주 보는 거. 그거부터가 시작이거든요. 쓰레기를 안 치우는 분들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뭔가 쳐다보기도 싫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만약에 그걸 청소하게 한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음식물 쓰레기가 냉장고에 있으면 그 냉장고 열고 한 5분만 그냥 멍하니 쳐다보게 하면은 저는 어떤 사람이든 치울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음식물 쓰레기를 한 5분 동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했던 거 그대로 온전히 잘 썩어 있냐. 그냥 그대로. 문제를 마주해야 해결할 수 있고 도망치면 못 해결하죠. 이 시대가 참 진통제 속에서 약간 마취된 것처럼 사람들이 해롱해롱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 찍고 있지만 이런 거 필요 없이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인스타그램 안 하거든요, 이제. 몇 달 됐죠. 그전에는 안 하면은 불편할 줄 알았는데 천만에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진통제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진짜로 즐거워하는 게 뭔지를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이 위에 있는 거죠. 이 시간 때우는 용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게 만들어진 이 제품들을 뛰어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들이 원하는 형태의 사람으로서 살 건지.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걸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걸 압도했으면 좋겠어요. 원하는 목적으로만 쓰는 거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진통제 끊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